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뒷면이 쿠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보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이자 첫 번째 쿠페형 모델입니다. XC40이랑 비슷합니다. 헤드램프, 그 다음 토르의 망치 이 DRL 대신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이 막혀 있다는 점, 그 정도 차이가 되겠고요.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뭐 이 정도여서 앞모습만 봤을 때는 XC40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옆쪽에서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좀 파여있는 부분들이 이 차를 조금 심심하지 않게 좀 더 날렵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앞에도 한번 이렇게 각을 줬고요, 여기도 줬고 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옆면을 봤을 때 심심하지 않고, 특히 요 마지막 C필러 쪽 라인이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면서 루프 라인은 또 떨어지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휠은 20인치예요 근데 특징적인 게 앞은 235, 뒤는 255 사이즈거든요. 출력이 뭐 뒤쪽에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뒤에가 너비가 넓다 이건 아니고, 또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그냥 만족감을 위해서 뒤쪽을 광폭 타이어를 넣었고, 실제로는 앞뒤에 같은 출력이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글로벌에 앞바퀴 굴림 모델 공개를 했는데 아마도 긍정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XC40이랑 비슷은 한데 요 쿠페 라인이 좀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스포일러가 있는데 요거 덕분에 지금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리어 와이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에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을 만큼 공기 역학은 잘 디자인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테일램프 쪽 디자인만 봐서는 기존의 모델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디테일이 여기 흐르는 듯한 방향지시등, 그 다음에 이 차에 접근했을 때 웰컴 시그널이라고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디테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XC40보다는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많이 작진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좀 큼지막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가 CMA 플랫폼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XC40 같은 차들과 비슷한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앞에 제가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고 제 키가 173인데 무릎 앞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요. 이 정도면은 좁은 공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예를 들면 제네시스의 GV60 같은 거, 요런 모델들은 휠 베이스가 2900mm에 달합니다. 근데 요 차랑 크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이랑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좀 어떻게 보면 불리하긴 하지만 실제 실내 공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쿠페형 라인이라서 머리 쪽에 공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주먹 하나가 살짝 안 들어가는 정도, 좁은 편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C40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뒷좌석에 머리 공간을 중요시한다 하면은 XC40 리차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랑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또 많이들 비교를 하는 게 폴스타2인데요. 그 차랑 비교하면 이 차가 더 넓습니다. 폴스타2는 한 주먹 2개 정도 들어갔었고 조금 더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유롭고, 대신에 등받이 각도는 서 있어서 불편하긴 합니다. 센터 터널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요. 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앞좌석 한 번만 보면은 요 구성 자체는 볼보에서 보던 구성과 동일해요. 뭐 스티어링 휠, 그다음 센터 페시아 쪽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것도 뭐 전부터 있었던 쓰레기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여기 이제 T맵이 전기차 전용 T맵이 뭐 들어갔고, 이게 계기판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불만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실내는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쓴 XC40 정도 급의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동 버튼 막아놓은 건 좀 아쉽긴 한데 뭐 이거를 따로 플라스틱을 사출하기에는 또 단가가 높아지니까 아마 공용으로 해놓고 마개를 덮은 것 같습니다. 아리야, 집으로 가자.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마 이 T맵 내비게이션 R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를 타고 한 50km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승차감이나 안정성, 고속에서의 안정감, 뭐 주행풍, 하체에서 올라온 노면 소음, 가속력,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가장 칭찬할 만한 부분은 이 T맵이 계기판에까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편하게 구어체로 말을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 보편화가 될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 점은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차가 앞뒤에 모터를 더하면 400마력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출력이죠. 옛날 같으면은 BMW의 M이나 AMG급 정도는 돼야지 볼 수 있던 출력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출력이라는 것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4바퀴 굴림을 만들고 싶으면 앞뒤에 각각 모터를 달면 되고요. 출력을 높이고 싶으면 그냥 강력한 모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 내연기관 엔진만큼의 복잡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전기 모터 특성상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최대 토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출력이 낮은 차들도 굉장히 가속력이 좋게 느껴져요. 이 정도 체급에 제가 볼 때는 200마력 정도 되는 모터만 갖고 있어도 일상 영역에서 이 차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소위 제로백이라고 말하는 그 가속 성능이 무려 4.7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성능 차에서나 볼 수 있던 수치를 이제는 대중차에서도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출력을 가속력이나 이런 수치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 고급차야, 혹은 나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차 어떤 차랑 좀 경쟁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제네시스의 GV60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60 옵션 풍부하고요, 차도 꽤 괜찮습니다. 크기는 이 차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차랑 비슷한 스펙을 맞춰놓고 보면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은 비쌉니다. 놀랍죠? 또 어떤 차가 있죠? 메르세데스의 EQA가 있습니다. 그 차는 앞바퀴 굴림밖에 없어요. 출력도 훨씬 낮습니다. 옵션도 적어요. 물론 벤츠라는 이 삼각별이 박혀 있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수치들로 놓고 봤을 때, 옵션들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이점이 없습니다. 주행거리도 더 짧고요. 그치만 그 차도 얘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아이오닉5나 EV6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 차들이 가성비가 훨씬 낮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나 기아의 전기차들은 같은 가격으로 좀 더 많은 옵션과 풍부한 공간, 그리고 좋은 퍼포먼스를 느끼기에 좋은 차들이고, 이 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그러니까 GV60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점에서 이 차랑 많이 거론되는 폴스타2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폴스타2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옵션을 뺐고요, 5,5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근데 이 차는 폴스타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은 수준으로 차를 꾸몄어요. 볼보 전기차를 사는 고객들은 풀옵션 볼보를 느끼는 사람들이지, 가성비 혹은 보조금을 얼마 받냐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볼보의 정책상으로는 고급차, 고급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페달 감각 같은 거 이질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오토홀도 없습니다. 오토홀도 왜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요, 이런 것들은 없는 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급차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가 2.1톤에서 2.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갖고 있는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500km에 달하는 배터리가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차를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철을 지날 때 한 번에 넘고 끝나요. 그러니까 2번, 3번씩 튕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폴스타2에서 느꼈던 게 조금 비슷하게 오버랩 되긴 합니다. 그리고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적어요. 이것도 좀 신기한데, XC40이나 S60 같은 엔트리급 레벨들이 방음 대책이 썩 좋지 못했거든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정숙해졌습니다. 옆쪽에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렸을 때도 충분한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나 소음 진동 면에서는 프리미엄급 차라고 봐도 충분할 만큼의 가치를 가졌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브레이크 페달의 이질감, 그리고 오토홀드 같은 몇몇 옵션들이 좀 빠지는 게 아쉬운데, 그 부분만 좀 잡아낼 수 있으면은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제네시스 어떤 브랜드랑 갖다가 붙여도 나쁘지 않을 만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보가 자랑하는 파일럿 어시스트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옵션 가지고 태클 거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만 카돈 오디오나 파노라믹 글래스나 안전 사양은 당연히 풀옵션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들을 몇 개 꼽아볼게요. 일단은 오토홀드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프리미엄급이라고 생각하면 있을 법한 옵션인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점도 저는 사실 불편한 게 없는데 또 소비자들 중에서는 선호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공간의 아쉬움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차가 크지 않고 또 쿠페형 라인이 떨어지는 거는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아쉬움은 그냥 차의 형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후방 시야가 좀 나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사실 괜찮아요. 쿠페형 디자인의 창이 제가 보는 시야에서의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후방 시야는 나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쿠페형 SUV를 처음 타신 분들이라면 뒤에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스포츠카처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비자마다 이것도 좀 다르겠지만 가죽 같은 고급 소재가 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친환경 차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또 그러면서도 고급차이기 때문에 가죽의 공법을 달리하던 아니면 가죽을 좀 친환경적으로 얻는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을 해서라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어 쪽에 이 부직포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게 만졌을 때 부드럽고 봤을 때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긁히거나 뭐 심지어는 옷 같은 데서도 좀 뜯길 수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우리 왜 니트에 보풀 일어나듯이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 이 차 배터리는 크거든요. 78kWh짜리 꽤 큰 배터리를 넣었는데 전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kWh당 4.1km밖에 못 가요.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구나 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장거리 주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GV60 같은 경우도 퍼포먼스 얘랑 비슷한 이제 듀얼 모터 사양에 400마력 넘어가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전비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이 차의 전비는 나쁜 게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출시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기차가 출시되면은 그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전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나름 좀 만족스러웠고 고급차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년 역사의 첫 번째 쿠페형 모델 C40 리차지를 만나봤는데요. 가격이 6,39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6,400인데 보조금은 절반을 받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국고 보조금이랑 서울시 보조금 다 받았을 때 한 6천만 원에서 6,100만 원 사이 정도가 되고요. 경기도는 5,900에서 6,000 사이? 그 정도가 됩니다. 보조금 받고 6천만 원 정도의 수도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경쟁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차들은 1,000만 원씩은 더 줘야 되거든요. 이 들어간 많은 옵션들, 미국이나 독일에서 풀옵션에 해당하는 사양을 가져왔음에도 보조금을 받고 6천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정말 싼 게 맞거든요.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려 봐도 이건 싼 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차의 이 가격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 하는 거예요.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 차는 벨기에에서 생산하거든요. 생산 단가도 높아요. 고급스러운 소재들, 좋은 옵션 많이 넣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왜 한국에만 이렇게 싸게 팔아? 분명 이런 이야기들이 스웨덴 본사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게 팔면 좋겠지만 아마도 많이 몇백만 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 XC40 리차지나 혹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는 시간 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